안녕하세요. 광교고입니다. 지난 10년간 대출 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부동산이 폭등했다, 폭락했다,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면서 정부가 이제 여러 가지 규제를 내놨죠. 세금 규제도 있었지만은 대표적인 게 이제 대출 규제고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DSR입니다. 근데 이제 7월부터 스트레스 DSR을 적용합니다. 그동안 몇 년 전부터 적용을 했는데 그동안은 일부만 적용했는데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됩니다. 이제 완전하게 적용하는 겁니다. 스트레스 DSR이 뭐냐? DSR도 어려운데 스트레스 DSR은 뭐냐? 이걸 이해하려면 이제 LTV부터 이해를 해야 됩니다. LTV라는 건 뭐냐 하면 대출 한도죠. Loan to Value. 그러니까 부동산이 5억이다. 그러면 3억을 대출하면 LTV가 60%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LTV는 소득과 신용에 따라 다르지만은 보통 하여튼 한 최대 70%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5억짜리 주택을 사면 보통의 신용과 소득이 있다면 3억 5천까지 대출을 해준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LTV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아마 이게 이제 박근혜 정부 때까지 이랬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LTV만 적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담보 대출은 담보가 있으니까 소득 같은 거 안 받습니다. 그래서 5억짜리 집이나 부동산 가지고 오면 한 3억 5천까지는 문제없이 대출해 줬고요. 또 과거에는 원금 상환 하나 안 하고 이자만 갚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대출이 거의 없고요. 주택담보대출은 거의 다 이제 원리금 동시 상환입니다. 미국의 이제 모기지랑 똑같아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원리금을 다 상환해야지 이자만 상환하는 대출은 없습니다. 주택 같은 경우는. 전세 대출은 여전히 이자만 상환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상업용 대출 중에는 이자만 상환해도 되지만, 하여튼 주택담보대출은 거의 다 이제 원리금 대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대출 받는 사람들의 이제 부담이 커진 거죠.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소득 기준으로 대출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DTI, DSR이고, DTI는 그러니까 이제 소득에 원리금, 매월 이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월 원리금이 소득의 40%가 넘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소득 기준으로 이제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겁니다. 당연히 LTV도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이제 소득이 월 500이다. 그러면 원리금 지급 한도가 200만 원 이하가 돼야 된다는 거죠. 40% 이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DTI를 계산할 때는 이 주택담보대출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신용대출도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돈 한 푼도 없이 이제 LTV 70%라고 할 경우에 예를 들어 이제 3억짜리 집을 산다 그럴 경우 1억은 신용대출 받고 2억은 주담대 대출 받아서 자기 돈 한 푼 없이 집을 사는 분들이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지금도 신용만 좋다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근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고 또 이렇게 투기를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막기 위해서 DSR을 적용하는 거죠. 이제 선진국에서는 예전부터 이제 적용을 하던 건데 DSR은 모든 대출을 계산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자동차담보대출, 마이너스 대출, 마이너스 통장 대출, 다 포함해서 하여튼 모든 대출을 포함해서 이 원리금 합계가 소득의 40% 이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월 500을 버는 사람이면 대출 원금과 이자 합쳐서 이제 원리금 상환이 200만 원 이하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대충 계산하면 이제 3억 이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뭐 담보만 있으면 그 월급에, 그러니까 이제 연봉에 관계없이 뭐 10억짜리 부동산 사고 소득 없어도 7억까지 대출이 가능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소득 기준으로 이제 대출을 억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투기를 막고 또 이제 나중에 경기 침체나 뭐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그 파산하는 개인들이 이제 없도록 미리미리 이제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럼 스트레스 DSR은 뭐냐? DSR을 적용하는데요. 대출 금리에다가 1.5%를 적용해서 최악의 경우에도 상환할 수 있는 대출 한도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3억을 대출 받는데 뭐 금리가 4%예요. 요번에 이제 대출 받는 금리가 4%인데 근데 이제 금리라는 게 내릴 수도 있지만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리는 건 상관없죠. 부담이 줄어드니까. 근데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을 대비해서 5.5% 금리를 적용해서 대출 한도를 계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여튼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 금융기관들은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을 빌려간 이제 고객이 있으면 이 고객이 대출을 잘 갚을 수 있나 없나. 이게 이제 저금리 때는 문제가 없는데 고금리가 되면은 이분들이 이제 대출을 못 갚고 파산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합니다. 스트레스 테스트를 어떻게 하냐 하면 현재 기준 금리, 현재 기준 대출 금리에다가 플러스 1.5%를 적용해서 이거 뭐 나라마다 다릅니다. 미국은 보통 한 2% 적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1.5%로 이제 정해져 가지고 나중에 뭐 하여튼 대출이 계속 늘어난다면 2%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현재 대출 금리는 4%인데 이거를 이제 5.5%로 적용을 해서 대출 한도를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를 현재 5.5% 내는 건 아닙니다. 근데 대출 한도를 계산할 때 DSR을 적용해서 그 대출 한도를 계산할 때 현재 금리보다 1.5%를 더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금리 인상에 대비해서 대출 한도를 계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대출자는 나중에 금리가 오르더라도 뭐 금리가 3, 4% 오를 수도 있지만 하여튼 그런 것까지 이제 예상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일단은 1.5% 정도 올리더라도 그 원리금 상환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이제 대출을 해준다는 거고요. 이건 이제 수도권 기준이고 이제 지방은 0.75%를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대출 한도가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봉이 5천인 사람은 그 원리금 합계가 40% 이하, 200만 원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금리에 따라 다르는 거죠. 이제 대출 한도는. 근데 지금 금리가 4%라도 5.5%를 계산하는 거고, 나중에 뭐 금리가 이제 5%가 되면 6.5%로 계산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리스크를 은행 입장에서, 정부 입장에서 리스크를 이제 줄이겠다는 거죠. 대신 이제 개인들은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데, 뭐 이게 이제 소득이 적은데 너무 많은 대출을 받으려는 분들이 문제지, 예를 들어 뭐 5억짜리 집을 사고 소득이 한 5천 되는데 한 뭐 2억 정도만 대출을 받는다, 이런 분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과도하게 대출을 받으려는 분들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뭐 저는 예전에도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대출 해준다고 무조건 많이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그 신생아가 있는 서민들을 위한 대출인데 최대 5억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렇다고 5억 받으면 안 됩니다. 이거 신생아 대출은 우대금리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이 5억이면은 뭐 월 한 300 정도씩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정도는 그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출을 뭐 적절히 받는 분들은 문제가 없는데,
하여튼 무리하게 이제 대출받아 집을 살려는 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DSR이 적용되지 않는 대출도 있는데 그게 이제 정부가 지원하는 우대금리 대출들이 그렇습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 낳은 지 2년 이내에 집을 사시는 분들을 위한 건데 최대 5억까지 되고 우대금리 대출이 됩니다. 뭐 이거 서민들을 위한 그 대출이기 때문에 하여튼 금리는 쌉니다. 그렇다고 이거 5억 받으면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소득 대비 적절하게 받아야지 해준다고 이렇게 무리하게 받으면 하우스푸어 되는 겁니다. 또 이제 보금자리론도 이제 이것도 우대금리 대출이죠. 이제 이거 나오기 전에는 이게 제일 좋았었는데 보금자리론이라고 보금자리론은 이제 DSR 적용 안 하고요. 최대 LTV의 이제 70%까지 대출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무주택에 신생애가 있어야 되는 거 가능하고요. 요거는 무주택자나 아니면 1주택자는 처분 조건으로 이제 대출이 가능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뭐 대부분의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인 대출을 받는 분들은 스트레스 DSR 적용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무리하게 예를 뭐 대출을 뭐 80%, 90% 하여튼 어떤 경우는 100% 대출로 이제 집을 살려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앞으로 이제 대출이 어려워진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이제 7월 전에 미리 신청하면 요거 피할 수 있지만 하여튼 대출은 적절하게 받는 게 좋습니다. 이제 뭐 이 기준에서는 하여튼 원리금이 소득의 40% 이하로 이제 규제를 하는데 그 500만 원 받는데 200을 원리금 갚는데 쓰면은 300으로 생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사실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그래서 대출은 사실은 DSR이 한 30% 이하로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500 벌어서 30%도 이제 150만 원 원리금으로 이게 이제 보통 장기 대출이거든요. 적어도 20년, 보통 30년, 40년짜리도 있는데 30년, 40년 동안 월급의 30%, 40%를 꾸준히 원리금으로 낸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 생활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정부 규정은 이런데 하여튼 제 생각은 하여튼 DSR 기준으로 30% 이하로 유지하는 게 좋고 가능하면 한 20% 이내에서 대출을 받아야지 40%도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